지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한동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참 볼만하다. 예, 90도로 허리 꺾은 한동훈입니다. 야, 참, 예. 48시간이 지났나요? 48시간 겨우 좀 지났나? 뭐 그쯤 되는 것 같은데, 예, 이렇게 고개를 꿈뻑 숙이는 게 한동훈입니다. 참 볼만하네요. 자, 결국에 이번 한동훈, 윤석열, 윤한 갈등의 최종 승자는 김건희입니다. 윤한 갈등, 원인을 김경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완전히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만, 사실 이 윤한 갈등의 이 발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 김건희지. 아, 김건희가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나요? 누구 말 맞다나 김건희가 피해자이기만 하다면 뭐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열심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김건희를 보면서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우리를 더 어처구니 없게 만드는 것은 이 한동훈의 꺾어진 허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우리나라가 지금 제정시대도 아니고 왕정시대도 더더구나 아닌데, 마치 대신들이 왕에게 무릎을 꿇고 허리를 굽히는 모습을 연상시킵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허리를 굽혔다고 해서 우리가 다들 비웃었는데 자, 이게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권력자한테 허리를 굽히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면 살려주는, 아이고 참네, 볼만하네요. 김건희 눈밖에 나는, 김건희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뭐 몇 마디 길게 한 것도 아니야. 국민들 걱정하실 부분이 있다. 눈높이에 맞지 않다. 그 얘기, 아니 정말 완곡한 표현 아닌가요? 그 완곡한 표현조차 견뎌내지 못해서 갈등이라는 것이 벌어지고, 그 갈등의 결과 이렇게 꾸벅 절하는 모습까지 나온다는 거. 야, 글쎄 이건 놀랍다고 해야 되는지 역겹다고 해야 되는지 참 그러네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죠.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90도로 허리 꺾은 한동훈, 최종 승자는 김건희입니다. 오늘 서천시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야, 정말 확실히 꺾었네. 자, 서천시장에는 사실 어제 밤 사이에 불이 났습니다. 서천은요, 충청남도에 있습니다. 서해안을 따라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서산, 당진, 그 다음에 보령, 서천입니다. 충남의 거의 끝부분에 있죠. 해안선 따라 끝부분. 그리고 거기서 강을 건너면 군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전라도와 충청도의 경계쯤에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예로부터 뭐 각종 해산물, 뭐 건어물이라든지, 여기도 새우젓이 또 유명했었어요. 자, 이 시장이 이번에 불이 나서 전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 이 시장 상인들이 물건을 많이 준비를 해 두고 있었는데, 그 물건들이 모두 불길에 휩쓸려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사실 이런 재난이 발생하면요, 모든 언론들과 그 다음에 국민들은 그 사고 현장에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피해가 어느 정도 생겼고, 또 이 피해 복구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 있으며,
도대체 왜 이런 사고가 났는지 이런 보도가 잇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번 서천시장 화재에서는 사고에 대한 얘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요. 바로 이 한동훈의 폴더 인사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재난을 당한 상인들의 울부짖음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권력자한테 고개 숙여 굴복하는 한동훈의 모습만 나와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자리는 일부러 만들어진 거라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원래대로 하자면 다른 곳에서 만나야 정상이겠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웠으면 자기들끼리 해소해야지 굳이 외형적으로 이런 걸 왜 만들겠습니까? 근데 이런 자리를 일부러 만든 거죠. 쇼입니다. 이것조차도 쇼인 거죠. 제가 지난 주말부터 이거 아무래도 쇼 같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게 만약에 쇼가 아니라면 빠르면 2, 3일 안에 늦어도 한 달 이내에 둘 중 하나는 사퇴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 2, 3일 안에 사퇴한 게 나온 게 아니라 2, 3일 안에 쇼라는 게 드러나고 말았네요. 아마 처음에는 이런 모습을 자신들이 기대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이 된 거죠. 아마 이 사안을 기획했던 사람은 본인도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때문에 조금 당혹스럽기도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은 아마 예측하지 못했던, 기획하지 못했던 상황이 벌어짐에 따라서 급히 수습하느라고 이런 모습을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앞서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천 화재 현장에서 가장 핵심이 돼야 되고 가장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 되는 것은 피해를 입은 상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상인들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정부가 무슨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게 먼저 아닌가요? 말 그대로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줄리가 먼저였던 겁니다. 야, 정말 기가 막히죠? 이렇게 한동훈이 폴더 인사 쇼를 하는 동안에 우리 서민들, 상인들의 울부짖음은 그대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자, 이 기가 막힌 장면 한번 보실까요?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거든요. 사진으로는 볼 수 없는 영상으로 봐야지 더 정확한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얼척이 없네요. 자, 이 와중에도 윤석열은 한동훈을 바라보지를 않네요. 딴 데 쳐다보고 있네요. 뭔가 불만이 계속 있다는 의미 같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런 쇼를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해야 된다는 점에서 약간 머쓱함을 느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런 폴더 인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김건희를 건드리면 뭐 되는구나. 김건희 건드리면 죽는구나.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는 김건희구나. 결국 그 김건희를 위한 한판 쇼가 벌어졌던 거구나 라는 거겠죠. 이런 짓을 하는 동안 윤석열은 상인들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상인들이 우리를 만나지 않을 거면 왜 여기까지 왔느냐고 울부짖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상인들이 꽤 참 절절하게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이 오신다기에 새벽부터 기다렸습니다. 근데 새벽부터 기다렸던 대통령은 꾸벅 폴더 인사만 받고 휙 올라가 버린 거죠. 그러려면 거기를 왜 갔습니까? 보고를 받으려면 서울에서 받아도 되죠. 그런데 거기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상인들을 만나서
현장 얘기를 좀 듣겠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원래 대통령이란 자리가 그런 자리잖아요. 뭐 하나 도와주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가서 위로해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보겠다라고 약속해주는 게 그런 자리 아닌가? 근데 그런 자리 가가지고서는 상인들이 이러려면 왜 왔느냐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지만 그냥 무시당해 버렸습니다. 상인들이 눈물로 호소했지만 아무런 반향이 없었던 거죠.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국힘당은요, 이래놓고서는 이제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시작해놓고 자기들끼리 마무리 짓는 거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경률을 사퇴시킬 건가 말 건가 하는 그런 얘기를 가지고 지금 한참 설왕설래가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사태 윤석열, 한동훈 이 갈등이 김경률 때문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김경률을 날려야 한다, 책임을 물려야 한다, 뭐 이런 겁니다. 일부에서는 김경률을 사퇴시키더라도 아마 이 갈등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왜? 사실 김경률이 문제인 게 아니라 공천이 문제였거든. 그러니까 김경률 하나 정도 사라진다고 해서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건 또 아니니까 아예 이번 기회에 한동훈이 고개를 숙인 참에 아예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뭐 이런 건지도 모르겠어요. 자, 여하튼 저는 여기서 이 김경률이라는 사람한테 묻고 싶습니다. 조국을 비난하면서 이 조국 사태에 대처하는 운동권 어쩌고 하면서 비난하면서 그렇게 매몰차게 배신 때리고 갔던 김경률이 말하는 공정은 이런 건가요? 김경률이 그렇게 떠받들던 한동훈은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쯤에서 또 저는 조정훈 얘기도 묻고 싶어요. 한동훈은 윤석열의 아바타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조정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한동훈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라고 막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마 뉴스 찾아보시면 다들 보실 거예요. 한동훈이 윤석열 아바타? 몰라서 하는 소리다. 한동훈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했죠. 자, 조정훈한테도 묻고 싶네요. 자, 이래도 한동훈이 윤석열의 아바타가 아닌가요? 이건 아바타 정도가 아니지. 그래서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정말 배알도 없는, 아이고야, 참. 이런 자들이 공정을 외치고 운동권이 어쩌네 저쩌네 하고 다녔다는 게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 서푼어치 가치도 없는 이 몰입애들이 아닌가. 정치 몰입애들. 출세에 눈이 어두워서 동지고 신념이고 그간 자신의 경력이고 모두 내팽겨칠 수 있는 권력에 아부하는 그런 자들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네요. 초록 여수님 따까리. 따까리 맞죠? 따까리죠. 따까리라고 아니면 무슨 다른 말을 어떻게 하기가 어렵죠. 뭐라고 그러겠어요. 간 쓸개도 없는 것들이라고 백마장군님께서 하셨고요. 모리 MM님께서는 꼬붕이라고 하지요. 예, 꼬붕 중에서도 상꼬붕이다 라는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참 제가 이런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참 씁쓸하네요. 겨우 이깟 것들이 그렇게 공정을 떠들었고 이런 이깟 것들한테 속아 넘어가서 표를 줬던 사람들, 참 수준 알만하네요. 그죠? 참, 아우 머리 아파.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않습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